김문수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그런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3번의 단일화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그것은 개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했던 단일화는 5월 11일 전까지 정상적인 경선에 의해서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둘 중에 한 분이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호 2번을 달 수 있도록 5월 11일 전까지 아름답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실망한 당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께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한덕수 후보는 우리 대선 후보 사무실 와서 저하고 호응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셨죠? 당원들이 기대했던 당원들이 그걸 기대했지 않습니까? 두 개 결국은 나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한 분의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것이 후보께서 약속하셨던 단일화인지 당원들께서 기대하셨던 단일화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호응을 하고 손을 들어주시고 적극 돕겠다고 하고 가셨고요. 그것이 단일화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선거에서 뽑아놓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당원들의 전원 투표로 바로 부결시켰죠.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교체까지 간 과정에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당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답변을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다른 후보에게. 장동영 후보님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첫째 한덕수 후보하고 저하고 단일화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등록해서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짧게 것은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짧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월 11일까지 당원 몇 퍼센트, 국민 몇 퍼센트의 룰을 가지고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단일화였습니다. 그런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후보가 저 사무실로 오셨었는데 제가 찾아간 것도 본인이 오셔서 단일화의 포옹을 하고 확실하게 저를 지지해 주겠다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는지. 다만 안 된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는 교체가 안 된 것이 단일화가 안 된 것은 아닌데 더구나 또 선대본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조금 정략적인 말씀이지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아니냐. 저는 페이스북에 2번을 썼습니다.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두 분의 경선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총괄 선대본부장 상황실장일 때도 말씀드렸고 또 후보 교체가 있을 때도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께서는 반드시 5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약속하셨던 단일화를 그래서 이루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후보 단일화를 그때까지 했어요. 한덕수 후보는 등록도 안 하고 저가 혼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요. 이 특검이 바로 이재명 특검이 우리 당사를 지금 침탈해서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을 뺏으러 왔는데 바로 저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 한 몸이라도 지키겠다. 당원 명부를 뺏긴다면 제가 대표를 출마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원 명부가 다 뺏겨가지고 당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오늘까지 4박 5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장동영 후보는 지금 제대로 싸우고 계십니까?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성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말에는 특검이 압수수색 재집행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도 이리시하고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검 앞에 가서 잘 하셨는데 당원 명부는 당사에 있잖아요. 주말이라는 거 안 온다는 이 특검이 그런 특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경험 없이 그냥 막연한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고 봅니다. 네.
분열이 없어야 국민의힘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이 없고 통합으로 가는 건 좋은데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겼던 분들, 당론과 반대로 탄핵에 찬성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 우리 당의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론을 어겨가면서 당원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통합해서 가자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함께 가자는 통합은 아닌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동영 후보를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님, 조경태 후보님 모든 분들과 그동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통합의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세 분의 후보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계시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독재하고 싸워야 되는데 통합의 기술자, 이제 그게 바로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여전히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당론을 어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첫째로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투표도 해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일정한 정도 징계나 제재가 가능하겠는데 저는 제가 노력한다면 그동안의 어떤 당대표와 다르게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3번, 4번, 5번의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토론하고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당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당론이 정해지자마자 밖에 나가서 나는 당론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입장을 점에서 분명히. 장동혁 후보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 김문수는 누구와도 다릅니다. 포용력, 경험, 나름대로의 경륜, 영광로 같은 토론과 대화와 여러 가지 친교를 통해서 능히 바깥에 계시는 분까지도 저는 바깥에 있는 분까지 자꾸 다 아우르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안 됐고요. 한덕수 총리하고 용광로처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그동안 용광로 같이 해보자고 토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묻습니다. 저는 포옹도 했지만은 앞으로도 한덕수 총리께서 무리하게 특검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이럴 때는 저희 당이 나서서 다 보호하고 열심히 공직에 계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국민투표에서 바로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107석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딱 뭉치면은 개헌을 막을 수 있는데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과반을 넘기가 좋은데요. 특히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재판이 5개 진행돼서 최소한도 10년 이상 감옥살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만이 감옥 안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죽기 살기 개헌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동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때처럼 여전히 당론을 어기고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서 투표할 사람들을 굳이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는다고 한들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뒤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 그런 분들이라도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밤샘 토론도 하고 끝장 토론도 해서 의견을 일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 당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저는 계속 묻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거고. 그거는 이제 저는 장동영 후보처럼 그 뭐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당내에 계시는 분들이 암덩어리라기보다는 치유하면은 얼마든지 약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본데 우리 조경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을 마치면은 당사에 가서 철야 농성을 하고 같이 좀 동참을 해서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 탈취를 막아내시도록 철야도 하시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당사에 있는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당원 명부는 다른 서버에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지 당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사에서 모여서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